네, 지라시라더니 수사 대비 대통령 발언 각본 있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예. 유영하 변호사 어떤 사람이죠? 일단 뭐 검찰 출신이고요. 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는데 네. 뭐 사실은 예전부터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2007년이죠.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그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의 법률 투표를 했었고요. 예. 네. 아마 경기도 군포에서 한 3번 정도 출마했다가 제가 낙선한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 네. 본 화면에 보이는데 예. 안봉근 비서관이 뒤에 보이고 예, 유영하 당시 이제 출마 그렇습니다. 저 아마 이제 지난 2012년 총선 때 모습으로 보이고요. 아, 그러네요. 안봉근 그 비서관 당시에 뭐 수행 비서였어요. 아니 저기도 있네요. 저 대통령 수행하는 저 행정관. 예, 항상 뭐 수행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항상 지근거리에 있는 오른쪽에 이제 유영하 지금 변호사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왜 친박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사실은 송파 을에 네. 출마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지는 못했는데 네. 우선 추천으로 삐용 날라가지고 공천 딱 받았습니다. 아하. 우선 추천이. 예. 원래 정치 신인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당시 대표였던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하면서 5군데 도장을 안 찍었잖아요. 네. 예. 그 도장을 안 찍은 곳 중에 하나가 저 유영하 후보가 당시에 이제 공천을 받을 뻔했던 송파 을이죠. 예. 그래서 뭐 대표적인 친박 인사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뭐 대통령의 변호사까지 맡게 됐으니 예. 인연이 깊긴 깊은 것 같네요. 그렇네요. 근데 검사 출신인데 약간 좀 예전에 무리를 빚었던 적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를 했었는데, 네. 주로. 근데 이제 그 검사 시절에 사실은 어떤 나이트클럽 네.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받았다. 아.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네. 조사 끝에 사실은 중징계를 받은 적이 아, 있죠. 네. 감봉 처분이니까 뭐 감봉은 굉장히 중징계입니다. 그렇죠. 그런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이건 완전히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이른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BBK 사건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BBK 사건의 주모자가 김경준 씨인데 네. 그 김경준 씨가 미국에서 들어올 때 그 기획입국을 만든 장본인 아니냐 또 네. 이런 그 의혹을 샀었죠. 네. 그 부분은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획입국설과 관련해서는 관여됐다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었는데 네. 아직 뭐 확정적인 뉴스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 또 사실 뭐 여중생 집단 성폭행범을 변호했다. 또 이런 또 논란에 휩싸이는 적이 있었고 또 퇴출된 저축은행의 부행장을 지냈다. 여러 가지 구설에 있었던 사람인지라 사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할 때는 좀 참신하고 또는 뭐 전관 출신 뭐 이런 사람을 쓸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정말 본인과 가까운 사람을 변호인으로 일단 임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변호인이 임명됐기 때문에 내일 당장 조사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청와대에서 이제 검찰 쪽에 그런 의견을 전달한 걸로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변호인 이제 선임했는데 어떻게 내일 당장 예. 조사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좀 달라. 아마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검찰 쪽에 이제 전달이 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조사 시기가 좀 이제 뒤로 미뤄지겠죠. 네. 뭐 다음 며칠이라도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서도 이제 또 다른 또 이 논란이 지금 이제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현직에 있을 때도 논란의 중심이었지만 네.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도 논란이 많았었고 네. 또 정치권에 와서도 정치권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그런 그 인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선 이제 국민들이 과연 누구 라인이냐부터 따지실 것 같고 예. 네. 그와 연관해서 이제 이 과거에 여러 가지 불거졌던 그 전력들 또 여러 가지 의혹들 그 관련해서 과연 이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적정하냐 네. 이것까지도 이제 또 다른 인선 논란이 좀 이제 불거지지 않을까. 마침 저희가 저 화면을 준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태 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영선 전 행정관이 그러니까 이영선 네. 행정관이 뒤에 있어요. 안봉근 비서관이 같이 차에 내렸고 조윤선 장관이 뒤에 보이고 그렇습니다. 다 그러니까 결국 저분이 정말 진박이라는 게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뭐 저 때야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었으니까 모든 총선 후보자들을 뭐 지원하러 다시 예. 해주는 거고 친박 비박 할 것 없이요. 그다음에 이영선 행정관 당시에 이제 수행하셨고 그다음에 그 안봉근 비서관도 단 수행 담당이 같이 이제 다닐 건데 네. 문제는 그 이후에 있었던 행보들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의 행보들이 사실 이영선 행정관이랑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 최순실 게이트랑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이고요. 유영하 저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뭐 대표적인 친박 인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번에 대통령의 변호사까지 하게 되고 참 4년 전에 아마 저기 있던 저분들이 내가 4년 후, 5년이군요. 5년 후에 이렇게 다시 만날 거라고는 아마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사람 쓰는 스타일이 그대로 저기에 나타나는 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한 번 믿은 사람만 계속 믿고,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왜 수첩 인사라고 과거에 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첩에 적혀 있는 사람만 계속 쓰고, 그 수첩에 적혀 있지 않은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능력이 좀 출중하다 할지라도 전혀 쓰지 않고 있다 하는 게 저게 굉장히 오래전 그 동영상인데, 저 동영상에서 보면 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네요. 사람들이 다 그게 있네요. 다 한꺼번에 그러네요. 있다. 네. 그러네요. 저 굉장히- 사람들을 저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내치지 않고 네.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정윤회 문건 사건만 해도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하나도 내치지 않고 그대로 다 쓰고 심지어는 변호사까지도 유영아 변호사까지도 그 당시 인물을 그대로 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좋은 말로 일관성이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총 3갈래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특검, 국정조사, 그리고 검찰 수사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특검 후보로 지금 최동욱 전 총장이나 이정희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뭐 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확인된 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최동욱 씨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 혼외자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선뜻 나설 수 있을지 네. 그거를 뭐 임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여당도 그 청와대도 변호인이 선임이 됐고 네. 야권에서도 추천을 하는 이 정국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법리 논쟁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은 변호를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뜻을 얼마나 잘 전달할 것이냐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전제가 된 것 같고 음. 실제적으로 지금 뭐 민정 그 라인 전체가 변호인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작업을 할 때고 네. 얼굴 마담으로 나오는 뭐 이 변호인 공식 그 지정한 변호인은 정말 충성스럽고 잘 듣는 네. 그런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재판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예측되는 시나리오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검에서 굉장히 검찰에서도 지금 특검이 있으니까 굉장히 파고들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특검에서도 이제 검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개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초미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특검에서도 이제 뭔가 성과를 내야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청와대의 그 민정 라인이나 변호사 이런 쪽에서 어떻게 그 대응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유영아 그 변호사가 법률 자문식으로다가 그동안에 계속 자문에 참여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있다라고. 네. 아,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 민정수석실이 좀 공조직으로서 뭐 어찌됐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변호 관련해서 이제 약간은 좀 지원을 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사실은 좀 없잖아 있고요. 만약에 민정수석실이 변호에 너무 직접 개입하게 되면. 네. 그런데다가 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도 민정수석실에 이런저런 이렇게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공유하는 데는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네. 이게 뭐 사실은 민정수석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랑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작용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너서클 내에서 네.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비밀도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네, 이게 그럼- 창과 방패 싸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오늘 박지원 그 국민당 비대위원장 오늘 오전에 네. 최동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번 의사를 물어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본인이 이제 받을지 여부는 예. 떠나서 예. 그다음에 네티즌들이 원하는 사람은 또 이정희예요. 예. 뭐 성사 가능성은 뭐 옆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옆으로. 예. 근데 근데 검찰 아까 네. 세 갈래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전부 다 이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특검, 국정조사, 그다음에 검찰 수사. 아니 물론요. 물론 특검 같은 거 특검법 발의되면 거부권 행사하면 되긴 되겠죠. 네. 그렇지만 국회로 다시 돌아가면 3분의 2 재결은 뭐 불보도 네. 뻔한 것이고 굳이 그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국정조사도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고 네. 특검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네티즌들이 뭐 최동욱 전 총장이나 이정희 전 의원 얘기하는 거는 뭐 심적은 제가 이해는 가나 네. 현실적으로 이정희 전 의원 같은 건 제가 봤을 때 0%고요. 야당에서 이정희 의원은 그리고 특검 검찰 수사나 이런 거 해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해산된 통진당의 전 대표인데 어떻게 이 특검을 맡깁니까? 그리고 최동욱 총장 같은 경우에도 수사 능력은 출중하나 어쨌든 혼외자라는 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직 100% 클리어한 건 아니지만 예.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떡
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네. 같고요. 저는 그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판사 출신이 맞을 것 같다. 네. 왜? 어차피 검찰 출신은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아하. 그래서 뭐 BBK 특검하셨던 뭐 이광범 변호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현실적으로 판사 출신 중에서 선택이 될 가능성도 좀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정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복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하게 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희 전 대표 이름을 보면 우선 지우겠죠. 그래서 예. 이건 절대 될 리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최동욱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네. 혼외자 관련한 논란도 있지만 최근에 또 그 부산에서 불거진 사건 있잖아요. LCT. 예. 그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 혼외자 논란이 있는 그 여성이 그 LCT의 그 이모 회장이 아, 운영하던 그래요? 오피스텔 거기서 영업을 했고 거기서 사실은 최동욱 총장하고 만났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기용을 하겠습니까? 네, 예. 네. 그걸 떠나서도 최동욱 전 총장의 경우에는 사실 혼외자 논란이 있었을 때 본인이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그것들이 지금 잘 보세요. 상당 부분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분을 어떻게 특검으로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특검으로 임명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문제도 있지만 본인이 그동안에 해놓은 여러 가지 일관해서 오히려 본인이 기자들 앞에 해명해야 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 수사 대상보다는. 예. 그렇다면 이건 부적절하고. 네. 이정희 전 대표 얘기도 그렇게 되면 이제 자, 통진당 세력이냐 뭐 박근혜 대통령이냐 이런 네. 식으로 되면 이거는 이제 이념 논쟁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아주 부적절한 거죠. 지금 이거는 전략적으로도 그렇게 안 하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야당에서 생각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타겟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른 이유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하면은 본질이 흐려지고 격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역시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결국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쨌든 그 검찰이 오늘 혹은 내일 박 대통령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좀 수사의 속도를 내려는 것 같았는데 어제 생각보다 그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약간 좀 검찰 내부에서는 좀 김이 빠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글쎄, 근데 검찰도 특검이 발동되는 거 이미 기정사실 아니었겠습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 심리적인 압박은 받겠죠. 왜냐하면 특검이 발동되게 되면 본인들의 그 당시 수사가 이제 종료되고 본인들의 수사 결과를 전부 다 이제 특검으로 이관하겠죠. 네. 그럼 특검에서 그 수사 결과를 다시 살펴를 볼 텐데 만약 특검에서 봤을 때 야, 우리가 검찰 수사 결과를 보니까 뭘로 좀 안 한 것 같다. 네.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 검찰로서 사실은 뭐 도덕성, 능력 여러 가지 또 역풍과 어떤 비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아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수사가 미진한 것이 밝혀지는 것 이게 아마 최우선적으로 막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나머지 기간 동안 특검이 실제 발동되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검찰이 최대한 뭐 수사를 열심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 태블릿 PC에서 나왔던 문건 유출 이후에 그 전부터 청와대가 이 관련돼서 의혹에 대해 어떤 치밀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근거 없는 루머로 부인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왔다는 JTBC의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거기에 따라서 이미 각본을 다 짜고 움직여 왔는데 마침 JTBC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좀 엎어졌다라는 지금 의혹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런 의혹은 사실 충분히 유추 가능한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데에서도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고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하는 그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르재단이나 케이스포츠 재단 모금 과정, 이거와 최순실 씨와의 관계, 이런 거는 부인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지금 그 작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식으로 가려고 했으나, 그리고 그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순수한 의지에서 사실은 모금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뭐 문화 융성, 뭐 창조 경제, 뭐 이런 부분은 그 뜻이 순수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그 시나리오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네. 하는 거는 뭐 저희가 뭐 비판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방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사실하고는 전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거짓말로 시나리오를 작성했던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짚어볼 대목이 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대통령이 이제 하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보고서가 만들어져요. 예. 그렇죠? 자, 그런데 그 하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뭐 그 증거 인멸의 의혹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휴대폰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이 민정수석실에서 아마도 추정이 되는데 그쪽에서 응답한 것은
뭐 검찰에서 만약 휴대폰 압수하면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수사한다. 이런 답변이 나가고 계속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예. 응답으로 돼 있는데. 근데 이 작성 시기가 10월 18, 19 뭐 그때로 추정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가 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처음에 조홍천 의원이 문제 제기를 인사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때 이 언급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9월 21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 게 10월 18일, 19일인데 네. 이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응답이 질의가 있었고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하는 거는 사실 최순실 게이트 그 자체보다도 그 네. 이후에 청와대 대책이 왜 그렇게 허접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위기 관리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계속 처음부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밀리고 밀려가지고 지금의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은 카드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런 보고서가 즉자적인 대응 논리나 뭐 이런 것들에 치우쳐 있다. 그걸 우리가 탓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 진짜 해야 할 보고서가 안 만들어졌다. 네. 또는 그게 차용되지 않았다, 채택되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게 본질적인 문제고, 예. 실제로 청와대에서 해야 할 거는 법률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치적인 대응들이 정무적인 대응. 네. 정무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실제로 법이 대통령을 지켜주거나 정권을 지켜주지는 않아요. 결국 국민의 민심이 네. 대통령을 지켜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의 마음을 읽는 그런 대책이 나왔어야 하는데 네. 법률적인 대책만 나왔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의 그 정부가 위기를 자초했다는 건 결국 위기 관리 능력이 없었다는 거다. 이런 네. 측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게 시사하는 바는 이 자체보다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대책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라고 하는 게 방점이 찍힌 예. 거예요. 네, 어쨌든 이 대응 시나리오와 박 대통령의 실제 대응이 얼마나 비슷했나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대응 시나리오를 보면요.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그리고 미르 K스포츠재단이 최순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할 것을 건의했다고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발언했는지 들어보시죠. 심지어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네, 저렇게 비슷하게 발언을 하니까 의혹이 커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 검찰에서 밝혀야 되는데 검찰은 일단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저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좀 더 나오는 속보가 있으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